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고민되는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요. 자,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에게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민되는 종목들 제가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갈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2-3772-0269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전화 통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고민 해결을 제가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검색을 하세요. 이데일리 TV라고. 자, 그러면 지금 이 방송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생방송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 필요한 종목의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전화와 유튜브 상담을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전화 주시고 유튜브 상담 신청하시는 동안 저희는 잠시 시장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양시장 모두 아침에 좀 아쉽게도 많이 떨어져서 출발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1% 이상의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0.99% 하락한 2694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종가까지 일단 2700포인트를 다시 위쪽으로 올려주느냐, 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전 약 후강 정도의 흐름이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현재 0.4% 낙폭이죠. 역시 장중에 1% 이상 하락이 있었다가 낙폭을 점점 줄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힘이 좀 빠져 있어요. 자, 미국 증시는 뭐 신고가 기록하고 나서 이 최상단 부분에서의 조정이지만 이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미국 증시하고 완전히 대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고점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은 좀 너무 답답하고, 미국 주식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의 박탈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는 사실 서로 뭐 다른 증시죠. 그리고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보통 미국 증시의 영향이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도 한국 증시가 좀 뒤늦게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같이 올라가기보다는 좀 뒤늦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약간 처져 있긴 하지만 너무 이제 이 갭이 크게 발생을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이 갭을 조금씩 이제 메워주면서 국내 증시도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좀 불안감이 시장을 좀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급들이 많이 원활하게 돌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종목들도 약간 좀 처진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어제 미국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와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주가가 이 신고가를 경신을 또 했었죠. 실적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또 배당에 대한 뉴스, 그 다음에 주식 분할에 대한 뉴스까지 겹치면서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갔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 차익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IT 쪽에서 이제 매도 압박을 오늘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이 좀 튀어 올라가기 위해서, 좀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완벽하게 좀 해소가 돼야지 주가가 좀 원활하게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아직 그 부분이 조금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주가 지수의 현재 분위기, 상승의 방향인가 아니면 하락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셔야 되는데,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위쪽으로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27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자리 잡고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약하고 종목들이 안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좀 걱정을 하신다면, 아마 이번 주에 못 올라갔던 부분들은 아마 다음 주쯤에 조금 이제 시장 상승에 대한 재료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좀 빠졌던 흐름은 이제 뒷부분에 조금 만회를 해주고, 그리고 전반적인 상승에 대한 분위기는
다음 주 정도를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부정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좀 약할 뿐이지 결국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실제로 시장보다는 종목들이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상담을 제가 오늘 자세하고 또 꼼꼼하게 해드릴 테니까 많이 연락 주시고 상담 받으시면서 고민들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어떤 분인지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해피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자, 어떤 멘토님. 종목입니까? 네. 제가 방송에 접수한 종목 말고 다른 종목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왜 또 마음이 바뀌셨어요? 그 살 종목을 제가 사야 될까요? 네, 원래는 저희가 지금 이제 원래 상담을 처음에 신청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자막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는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종목을 한번 봐드릴게요. 오늘 첫 종목이니까. 제가 네. 이거는 말고 하나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사도 될지 멘토님한테 한번 사도 될지요? 물어보려고요. 네, 물어보세요. 어떤 건가요? 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혹시 지금 사도 되겠습니까? 지금 사도 되는지. 자,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혹시 만약에 비중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만약에 산다면? 비중은 한 15% 정도요. 15% 정도요?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종목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사고 싶으신 거예요? 자율주행 쪽으로도 엮이고 한 번씩 움직이니까 잘 움직이더라고요, 얘가요. 예, 보니까. 자율주행 쪽으로 네. 엮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한 그래서. 가지 말씀드리면,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회사가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 해서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이라든지 ADAS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 예. 관련주로 주가가 중간중간마다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예.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좀 많이 계시죠? 그리고 예? 물려있는 종목들 좀 있으시죠, 지금? 다른 종목들 안 물려 계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전부 다 물려가 그렇죠. 있지.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안 지금- 움직이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뭔가 조금 이제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이라도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하시는 거 멘토님. 같아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다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세요. 예. 아유. 코로나 이전에 사놓은 건데 CJ ENM 같은 거 이런 거. 일절 안 움직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요. 최근에 네. 최근에 주식을 사니까 수익이 네. 나더라고요. 자, 옛날에 그러면 사고는 안 나고.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이제 요즘의 종목들과 과거의 종목들의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시장의 변화가 많이 와요. 그리고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해서 요즘에 다시 조금씩 수급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있긴 해요. 근데 지금 당장 움직이고 이 종목을 산다고 해서 다른 종목보다 훨씬 더 빨리 수익을 낼 거라는 이제 그런 보장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시청자분께서 다른 종목들을 오랫동안 이제 종목을 물려 계시니까 조금 더 그래도 좀 빨리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이 종목은 매수는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 종목은 손절가를 잡고 가셔야 돼요, 꼭. 그래서 2,700원 정도 가격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위쪽으로는 3,100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한데 길게 끌고 가는 전략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제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종목도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지난번에 올라갔다가 빠지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료들이 왔을 때 올라가지만 전반적으로 또 올라가다가 다시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자, 지금 화면 보이시죠? 자, 보시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계속 올라갔던 게 아니에요. 이 종목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하락을 겪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세가 전반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하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정확하게 이제 빨리 수익과 손실을 결정하지 않으면 이 종목도 또 오랫동안 물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자, 손절가 2,700원이고요. 위쪽으로 3,100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때 빠르게 정리하면서 매수는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늘 종가 부근 있죠. 거의 장 끝날 때 부근에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보다는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흥하해운 흥하해운이요. 2,720원에 50%요. 2,720원에 50%요.
네. 아, 그래요.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달 안 됐어요. 한 달 정도 되셨다고요? 이달에 샀어요. 와, 요번 달, 얼마 전에 사셨군요. 네. 아하. 근데 사고 나서부터 또 떨어지네요, 이게. 그 걱정인데 매수 단가까지 이게 올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왜냐면 지금 흥하해운이 네. 잠깐 실적을 확인해보니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죠? 네. 근데 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그죠? 네. 해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네. 해운주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이 좀 달라요. 근데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아시아 쪽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근데 아시아 쪽에서 예전에 중국의 항구 화재 사건이 있을 때 흥하해운 주가가 많이 빠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 이제 중요한 건 중국의 경제라든지 이제 이쪽이 주가 상승에 있어서 좀 중요한 그 상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실적은 지금 괜찮지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순 실적 플러스 뭔가가 있어야지 거기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중국의 경제는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긴 해요. 하지만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사이가 되게 안 좋죠. 음.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긴 이제 일부 종목들이 또 반등을 주고 뭐 화장품이라든지 하지만 흥하해운 같이 전반적인 경기에 큰 이제 그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쉽게 큰 반등이 나오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네. 뭐 해운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일단은 네. 흥하해운은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매수가 위에서 탈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왜냐면 네. 비중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거 좀 네. 기다리셨다가 저는 이제 손실은 보지 않고 조금이나마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저는 그 종목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3,000원 있죠. 예, 네. 3,000원 정도 왔을 때 빠져나오시면 되는데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왔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조금 내려온다고 해서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네. 좀 기다리시면 아마 이거는 흐름은 아직은 살아 있으니까 올라올 때만 잘 파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3,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때만 잘 팔고 나오세요. 네. 네. 만약 아시겠죠? 못 팔 시에는 이 회사가 저기 뭐 아니요. 재무서부터 네, 그런 거 문제는 괜찮나요? 없어요. 네, 문제는 네. 없어요. 분명히 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긴 할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뭐 시간이 조금 지나도 어쨌든 3,000원 정도의 주가 반등 나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회사에 대한 문제는 없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네.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홍영멘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저 대화제약이고요. 네. 11,340원에 10%예요. 11,340원에 10%예요? 네. 아. 아이고, 지금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언제 혹시 3월 달에 매수하신 건 아니죠? 이거 많이 몇 달까지 되진 않았고요. 제가 13,000대로 잘못 봤네요. 11,300원이군요. 네네. 4월쯤에 매수하셨나 봐요. 4월이나 5월 초에. 네, 맞습니다. 네, 4월에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사신 지가 그래도 많이 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어떤 게 좀 고민이 되세요? 이게 요즘 아스코 때문에 바이오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이 제약에서는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매수 자리가 네. 좋은 것 같지는 않고 해서 그거는 느끼고 계시네요. 네. 네. 제가 한 가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앞에서 대화제약 지금 차트 보이시잖아요. 네네. 제약바이오주들은 개별적인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도 해요. 하지만 네. 그런 개별 재료가 좀 약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클을 타요. 네. 제약바이오주들은 한 번에 이제 그 상승의 사이클이 오거든요. 이제 업황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재료가 좀 부족한 종목들은 그때 움직이거든요, 보통. 네. 그래서 이제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매수했을 때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게 지난번에 여기서 고점이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지난 2023년도에 고점이 나왔던 데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고점은 여기서 나왔어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네. 3월쯤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고점이 나왔단 말이죠.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뭔가 좀 이제 보이는 게 고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올라가나요? 아니면 내려가나요?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내려가고 있죠. 네. 고점이 내려가고 있다는 건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약해지는 그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지난번에 샀잖아요. 아마 네. 매수했을 때 막 올라갈 때 그때 매수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네, 그죠? 맞아요. 올라갔다 네. 눌렸을 때 아마 그쯤에 매수하셨을 거란 네,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네. 이때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서 눌렸다는 건 뭐예요? 이게 고점이 막혔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고점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낮아졌구나. 점점 낮아지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했다면 이제 매수를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보니까 약간 보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매수할 때는 뭐만 보냐면 지금 당장 안 사면 뭔가 이거 바로 올라갈 것 같고 막 이래서 조급한 마음에 그냥 사게 돼요. 그래서 지금 대화제약은 아직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여기 막 15,000원 이런 데서 매수를 했다면 그때는 되게 비싼 가격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매수했을 때보다는 지금 여기서 매수했다는 건 그래도 상당히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는 손해는 최소한 보지 않고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저는 목표 주가는 11,500원 정도 잡고 보신다면 그래도 네.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흐름이 지금 네. 하락으로 꺾인 게 아니에요. 중간에 지금 이 종목은 저점이 일정 거리에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고점은 떨어지지만 저점은 그래도 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위쪽으로 11,500원 반등 줬을 때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예. 종목인가요? 이메이드. 이메이드.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9,500원에 10%예요. 49,500원에 10%예요. 예. 이것도 오래되진 않았군요. 많이는 안 됐어요. 근데 조금 네. 더 산 거예요. 조금 더 샀다가. 추가 매수 네. 하셔가지고. 예. 그 위메이드를 혹시 왜 이 종목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른 게임들도 많고 다른 종목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네. 근데 내가 그냥 사게 됐는데 네. 저기 하면 여기다가 좀 저도 더 사면 어떠나 싶어서 좀 계속 빠져서. 지금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예. 네, 매수 가격이 일단 낮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게임주인데 게임주들도 솔직히 우리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꾸준하게 어쨌든 나오고 있는 게임주들이 있어요. 게임 회사들이. 근데 네. 반면에 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게임주들도 있어요. 예.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게임주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게임주가 더 투자를 하기에 좋을까요? 아니면 적자인 게임주에 투자를 하기가 더 좋을까요? 아마도 수익이 나는 그쵸. 쪽이 낫죠. 네. 그래서 일단 이메이드라는 회사는 이제 상승을 할 때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게임 중에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이 종목을 선택하는 이유가 탄력 때문에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매수하고 나서 이제 수익이 나면 좋죠. 바로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손실이 발생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적자이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났던 건데 내가 안 팔고 있다가 그러니까 더 빠졌어요. 그럴 때는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위메이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 다음 주에 예. 그 게임주라든지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예.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5월 초에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중국 이제 게임주들이죠. 중국의 네. 파모 발급과 관련해서 좀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그래서 네. 최근에 보면 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해서 파노 발급하고 이제 중국에 진출했잖아요. 던파 모바일 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때 중국의 또 파노와 관련해서 이제 언급이 또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또 많이 빠져 있고 다음 주에 조금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위메이드는 지금 매도를 할 타이밍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추가 매수하면 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그냥 가지고 계시고요. 나중에 저는 55,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 줄 것 같긴 해요. 이 종목은. 왜냐면 이제 게임주 중에서도 어쨌든 수급이 많이 몰려요. 많이 몰리는 게임주라. 그래서 이거는 올라왔을 때 팔아야지 떨어질 때 팔면 안 되고요. 대신 지난번에도 올라와서 수익 났는데 안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라갔을 때 팔긴 해야 돼요. 그래서 55,000원 반등 주면 그때 저는 정리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 다음 주면 그러면 좀 올라갈 것 같은가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일정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뭐 다음 주부터 반응이 오면 바로 올라가진 예. 않아도 어쨌든 저점을 잡고 조금씩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만 잘 하시라는 거예요. 네. 예. 자, 이렇게 예,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황명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위아 현대위아. 56,000원이요. 15%요. 네. 현대위아 그리고 56,000원에 52,000원에 네. 자, 지금 전화 상태가 지금 좀 좋지 않아서 네. 자, 일단 화면에 제가 지금 나오면 가격하고 한번 확인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56,000원이군요. 56,000원에 지금 15% 매수하셨으면 지금 현대위아는 뭐 매수 시점이 저는 안 좋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이 종목은 56,000원이 아니라 밑에 보면 55,000원 정도 가격대하고 위쪽으로 65,000원 가격대에서 이 반복적인 흐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걸 박스권의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라는 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런 흐름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갈 때 이런 흐름을 만드는 경우에는 상승이 좀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위아는 떨어지고 나서 이런 이제 저점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으로 만들고 있다는 건 이 바닥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안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현대위아를 포함해서 우리가 현대차라든지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IT 쪽에도 이미 좀 많이 올라갔었고 이제 재료들이 많이 소진됐기 때문에 다음에 시장을 올릴 수 있는 업종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아마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을 조금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위아는 지금은 이거는 보유하고 계시면 되고요. 목표 주가를 그렇다고 해서 맨 위 상단 65,000원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56,000원이니까 차라리 6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고 이때 파신다면 충분히 수익 내고 잘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6만 원 목표 주가로 저는 보유 의견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위아 알아봤고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저는 셀트리온을 오늘 매수할까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셀트리온을요? 예, 만약에 매수한다면 비중은 어느 정도 사실 생각이세요? 좀 많이 실을까 합니다. 아 많이요? 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퍼센테이지를요? 네, 퍼센테이지요. 한 50%, 비중 50%. 50%요? 예. 저는 그러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만약에 이거 한 번에 사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예, 예. 한 번에 50% 이거는 지금은 타이밍상 만약에 한 번에 들어간다는 건 다 바로 월요일장부터 좀 상승이 기대됐을 때 그 정도의 예. 확신을 가졌을 때 한 번에 그렇게 비중을 많이 늘리는 건데 근데 지금은 바로 월요일장에 올라갈 만한 그리고 확실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산다면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5% 사고 월요일날 5% 사고 뭐 화요일날 5% 사고 꾸준하게 이제 조금씩 모아간다 생각하면 지금부터 사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셀트리온은 하락이 아직 안 잡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주가가 떨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냐면 자 17만 원에 지금 저점 잡혀 있죠. 그리고 예. 지금 위쪽으로 고점이 지금 19만 5천 원 정도에 잡혀 있어요. 예, 예. 이것도 어찌 보면은 하나의 박스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박스권을 보고 그래요. 자, 근데 예. 앞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박스권을 만들 때는 저점을 다지는 구간인 거고 올라가고 나서 박스권을 만드는 건 뭐예요? 상승이 정체되는 구간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올라갔다가 지금 박스권이니까 이거는 상승이 좀 둔화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향이 아직 자칫 잘못하면 하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박스권이라고 해도 아래쪽으로 17만 원에 최대한 가까운 가격이나 그 부근에서 반등이 확인되면 사는 건 괜찮아요. 예. 지금은 애매한 가격 아닙니까? 18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지금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죠? 17만 원. 맞아요. 만약에 까지. 한 번에 산다면 17만 원 부근에서 반등 주는 거 확인되면 사는 게 좋고 아니면 내가 조금씩 이제 모아간다 생각하면은 지금부터 뭐 조금씩 비중을 담아두시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를 한 번에 지금 담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급적이면 17만 원에 가깝게 매수하신 걸로 보내드릴게요. 한 번에 매수할 거면 17만 원 초에. 네, 17만 원 근데 한 번에 꼭 사셔야 돼요. 한 10%씩 사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룡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다른 게 SK 이노베이션 12만 4천 원에 11%요. 12만 4천 원에 11%요. 네. 아, 자, 많이 힘드시죠? 이거. 아. 제가 실수해가고요. 뭐 실수도 실수인데 사실 뭐 이게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에 사시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실수적인 부분들보다는 이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과도하게. 이 회사가 지금 뭐 사실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이 회사가 무슨 망하는 것도 아니고 SK 이노베이션이 이거 대기업 아닙니까? 네. 근데 너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지금 혹시 한 번에 매수를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이게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 네. 원래는 SK 하이닉스 한다는 게 잘못 봐갖고 이걸 샀어요. 아니 이거 진짜 실수였군요, 진짜 말 그대로. 네. 저는 실수라고 해서 이거를 실수한 것 같아 보진 않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종목을 잘못 봐갖고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많이 네. 떨어지긴 했는데 네. 얘가 10만 원이 깨진다면은 대형주니까 네. 이렇게 더 갖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조금 궁금해갖고요. 네. 진짜 그런 실수도 하는군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얼마나 급하셨으면 진짜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요? 종가에 샀는데 그렇게 그러니까요. 됐어요. 자, 일단 말씀드리면 SK 이노베이션은 1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저는 기회라고 봐요. 이 종목은.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오긴 했거든요. 차라리 저는 그래서 10만 원 아래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끌고 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10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뭐 9만 원 부근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1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뭐 어쨌든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9만 원 구간에 가까이 오면 차라리 그때 5% 정도 더 사서 단가를 낮추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매수 가격이 이렇게 높진 않아서 저는 그러면 나중에 좀 길게 보시면 15만 원 위쪽으로도 나중에 올라오긴 해요, 이 종목은. 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좀 더 내려가면 그냥 이왕 좀 이렇게 된 거 실수한 거 그냥 차라리 네. 이걸 전화위복의 기회를 노려서 9만 원 가까운 가격이 혹시 오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요, 이번 주에 강연회 일정들이 있는데요. 강연회 일정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뵙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해 드릴 텐데요. 자, 이번 주는 토요일 날, 제가 안산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산 북카페라고 보시면, 북카페 이제 3층에서 강연회를 하게 됐는데, 안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대동서적 건물이라고 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 1시부터 시작하면 조금 일찍 오세요. 뭐 10분, 15분 일찍 오시면 좀 여유 있게 자리에 앉아서 또 차 한잔 하시면서 강연회를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 10분이든 15분이든 좀 일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연회에 오시면 지금 사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시장이 또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또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자꾸 또 하락에 대한 어떤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과연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또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가? 자세한 전략들을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워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잘 대응하면서 수익 낼 수 있도록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은 항상 저녁 10시에 황민혁의 심야 주식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저녁 10시에 방송이 진행되는데요. 이게 참여하실 때는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해요. 그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고요. 그러면 채널이 나올 겁니다. 그 채널 안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냐면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뭐 뉴스 잘 안 보잖아요. 중요한 일정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지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 10시 심야 주식 방송도 많이 오셔서 도움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희 오프라인 강연회까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유튜브 여러분 상담 신청 많이 하셨는데요. 유튜브 상담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지금 매수하셨고요. 매수 가격이 지금 보니까 11만 7천 원이에요. 그리고 30% 손절하고 싶네요. 힘드네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자, 11만 7천 원 가격이면 이거 사신 지가 아주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위쪽으로 뭐 15만 원, 16만 원 이상까지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것도 사실 사면 안 되는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비중도 30%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전지 쪽이 지금은 아직 조정이 끝나진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정이 좀 단기에 지금 올해 뭐 되게 갑자기 5월 달에 조정 끝나고 다시 올라오거나 이렇게 빨리 돌아설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비중도 많이 들어가셨는데 아래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9만 원대까지 10만 원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결국은 떨어지잖아요. 9만 원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또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차라리 손절가를 좀 빨리 잡고 위험 관리를 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일단 94,000원을 손절가를 잡아 두시고 대응을 하시되 반등이 나올 수도 중간에 반등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10만 원 정도에서 탈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94,000원 손절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반등 시 10만 원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저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고요. 매수 가격은 18,000원이에요. 그리고 비중이 20%신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18,000원 가격이면 지금 여기에 지난번에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매수하셨나 봐요. 추가 매수 제가 볼 때는 지금 강원랜드는 이 저점이 잡혀있는 가격대가 약 14,500원 정도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18,000원의 고점이 나오고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14,000 현재 9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이제 그 저점 가격은 14,5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바로 매수하면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14,500원에 최대한 가까운 가격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하실 때는 그냥 떨어지고 있는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 자리라는 건 음봉이 나오는 자리죠. 그거 말고 14,500원 부근에서 양봉이 올라오는 신호가 있으면 차라리 그때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물론 바닥을 많이 잡고서 또 다시 올라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은 또 끌려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10% 정도, 그 정도만 그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위쪽으로 18,000원까지는 좀 길게 가져가신다면 다시 올 거예요. 그런데 추가 매수까지 한다면 조금 더 일찍 나오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는 가정을 하고 본다면 17,500원 정도 목표 주가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퓨릿입니다. 매수 가격은 14,030원이고요. 비중은 20%네요. 자, 14,030원 비중 20%. 이거 좀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매매에 좀 피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뭐냐면 상장 첫날의 최저점입니다. 상장 첫날의 최저점 가격에서는 절대 매수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때는 이 가격 밑으로 깨지면 주가는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이 방송을 많이 보셨다면 상장 초기 기업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실 텐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 지금 표시해놓은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은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근데 그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실수가 지금 나오게 된 거죠. 퓨릿은
원래 그 신규 상장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관심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좋은 시기에 상장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반응이 계속 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요. 이런 반응이 오고 나서 실제로 보니까 좀 예상보다 좀 부진한 이 평가를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퓨리 같은 경우에는 후자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약간 아래쪽으로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10,000원 정도가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10,000원 아래로 절대 떨어지면 되게 더 많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10,000원 정도를 일단 손절가 잡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반등 나오면 저는 12,000원 정도 구간 위쪽으로 이제 12,000원 구간 정도의 반등 나오면 저는 탈출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퓨릿은 이렇게 전략 세워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SM이요. SM.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고요. 네. 예, 82,000원에 샀어요, 지금. 그래서 팔아버릴까, 지금 오늘 했는데. 네. 근데 지금 그냥 또 9만 원이 안 무너지고 있으니까. 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어. 항상 여기 9만 원 넘어버리면 항상 빠지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니까요. 근데 예.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건데. 예, 예. 근데 지금 일단 수익이 낮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 월요일 날 예, 예. 주가가 빠져가지고 뭐 85,000원 정도까지 쭉 내려오면 그러면 예. 후회가 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쌍봉이 와버려가지고서 여기서 못 가면은 또 밀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미련을 두다가 결국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맞아요. 여기서 예. 버티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 만약에 예. 안 팔면 또 빠져가지고 후회가 되고 근데 이제 팔고 예. 나서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또 아쉽잖아요. 예, 근데 예. 우리 맞아요, 맞아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예. 여기서 안 팔았는데 주가가 예. 빠졌을 때 나는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후회가 될 거고. 예. 그리고 예. 근데 반면에 내가 팔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너무 아쉬울 거잖아요. 근데 예, 예. 그러면 둘 중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더 큰 그 타격이 또 큰 이제 힘듦이 올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수익 내고 팔았을 때 올라가는 게 훨씬 덜 나한테 충격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기관에 오긴 음. 어저께 사고 오늘 또 산다고 하길래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또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오늘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야. 이게 만약에 미련이 남으시면 절반만 정리하시면 이게 훨씬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좋은 답인데 예. 근데 또 예. 절반 정리하고 나서 또 떨어지면 괜히 또 미련 남아서 또 사요. 추가 예, 매수하고. 예. 저는 그래서 예. 확실하게 그냥 정리하고 예, 예. 다음에 또 예, 기회 예. 안 올까요? 또 와요. 이거보다 예. 좀 낮은 예, 가격에서. 예. 그러니까 수익 잘 예, 챙기고 예. 다음에 85,000원 아래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매수해서 예,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풍산이고요. 네, 75,000원에 네. 20%입니다. 75,500원에 20%. 75,000원. 네, 75,500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이거 너무 좀 늦게 사셨네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아직 이게 시세가 이제 구리 가격이 최근에 막 올라가서 최고치를 찍고 막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구리 가격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솔직히. 네. 근데 이제 항상 테마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네. 강한 시기가 있어요. 그죠? 그 강한 시기에 네. 상승을 했다가 또 조금 둔화되면 주가가 또 확 빠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아직은 풍산은 지금은 가져가셔야 되는 게 이제 맞는데 좀 너무 늦게 매수하신 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사실 제가 뭐 3개월, 4개월 전부터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 막 하고 하면서 원자재 가격, 특히나 구리라든지 이제 그 민감 원자재들 있죠. 그런 가격들이 이제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가 사실 3, 4개월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미 3,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잖아요. 원자재 가격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일단 풍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시세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이 한 6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많이 올라간 만큼 조정이 들어오면
조금 깊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을 좀 버티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는 그냥 손절할까요? 근데 저기 왜냐면 손절했는데 월요일 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건 손절폭을 내가 작게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에 매수를 하느냐.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려면 손절폭을 좀 크게 가져가야 되는 그 시점에 매수를 하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폭을 크게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매수했다는 건 좀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를 한 게 된 거거든요. 가격대가. 그러니까 지금 풍산의 경우에는 지금 시청자분께서 그 부분에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지금 팔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아직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6만 원 손절가를 잡고 가셔야 돼요. 저기서 매수했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여기서 6만 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반등 줄 텐데 그러면 매수가 위쪽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자리가 또 올 수 있어요. 그때 빠져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확인하고 나서. 네. 네, 그래서 저는 기다렸다가 7만 원 위쪽으로 반등 나면 그때 그때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6만 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명문제약 2,900원에 30%. 6,900원이요? 아니, 2,900원이요? 네. 좀 깜짝 놀라가지고. 네, 네. 네, 2,900원에 30% 사셨군요. 네, 네. 자, 지금 이 종목도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추가 매수를 혹시 하신 거예요? 예전에 몇 년 전에 네. 높은 샀다가. 가격에 네. 샀다가 평단가를 내리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지금 추가로 네. 사신 거죠. 그런 거 네.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빠졌는데, 이 네. 단가가 지금 보니까 비중도 30%니까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도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 반응이 올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이 기업은. 조금 네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이 시간이라는 건 다른 제약바이오주보다 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네. 거래 자체가 너무 없어요. 평소에. 네. 그쵸? 그 느끼시죠? 매일 네네. 그 거래되고 있는 거 보면 호가창에서도 막 거래가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네. 아직 관심이 너무 없는 거라. 그래서 추가 매수를 일단 해놓고 30% 정도 비중이니까 지금은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일단 한 가지 다음 주에 중요한 그 제약바이오 일정이 좀 있어요.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제약바이오 일정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셨죠? 네, 네. 네. 이제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인 임상종양학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제약바이오주들은 이 시기에 조금 이제 관심을 받거나 또 일부 종목들은 또 움직임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네. 명문제약은 워낙에 지금 거래가 없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네. 바로 반응이 올 것 같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좀 오랫동안은 끌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1년 정도는 지금은 더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종목은 최소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장 팔지 마시고요. 나중에 네. 혹시나 좀 너무 답답하시면 네. 2,400원 정도 반등 오면 그때 다시 네. 한번 이제 전화 주시면 제가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언제쯤에 또 잘 빠져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좀 참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연락 한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비치로테크고요. 네, 예, 11% 비중이고요. 네. 평균 단가는 9,721원이요. 9,700원대군요. 예. 자, 평균 단가라고 매수하셨던 거 보니까 그 중간중간마다 매수를 좀 하셨나 봐요. 이번 달 초에 한 20% 수익이 났었는데요. 매도를 안 하고 있다가 떨어질 때마다 한 10주, 20주 이렇게 계속 사고는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진짜 좀 아쉽네요. 너무. 이게. 근데 비치로테크는 더 이상은 추가 매수를 하지 마세요. 처음에 좀 가볍게 보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지금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화면 지금 보이시죠? 네. 물론 지금 그 전에 이제 이슈가 좀 있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이슈는 지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거래라든지 흐름을 보면서 왜냐면 단기에
들어갔던 물량들이 단기 물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빅조테크의 경우에는 지금 62% 상승폭의 62% 아래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조정이 꽤 많이 들어온 상태인 거예요. 빅조테크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바로 저점이 잡히면 다음 주쯤에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계속 이제 더 사는 건 저는 좀 무겁게 들어가는 건 좀 권해드리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거래들이 한 번에 튀었다가 지금 갑자기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분산이 돼버리면 이거 주가가 많이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가볍게 가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아니면 정말 장기로 가야 되는데 정말 장기로 가면 이 종목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하잖아요. 그죠? 네. 단기 물량들이 너무 많은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길게 끌고 가는 사람들보다는 단타로만 하는 사람들이 계속 거래를 하니까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장기로 가지고 가는 건 그 조금 이제 팔 걸 나중에 또 후회하고 또 팔 걸 후회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빅조테크는 지금 다시 반등 줄 때 그때 잘 빠져나오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아직 매집 상태예요. 이제 매집가 분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렇죠. 물량들이 별로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반등이 나와주면 대략적으로 위쪽으로는 한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11,500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한번 탈출 그때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약간 네. 우상향하는 차트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이 종목을 꽤 한 2, 3년 동안 계속 보고 있으면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2, 3년 정도를 그냥 지금 흐름이 예. 우상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그 빅조테크가 정말 예. 긴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정말 긴 흐름으로 보이면 사실 여기서 이 박스권에 오랫동안 좀 갇혀 있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제 단기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박스권 하단에서 저점이 나오고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그죠? 이걸 아마 이 흐름을 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흐름은 너무 완만한 흐름이에요. 오히려 지금 보면은 이 종목은 저점에서 이렇게 위로 위아래로 이 안에서 계속 좀 뭔가 자리가 계속 잡혀 있다가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튀어오르는 이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 끌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한번 팔고 나중에 9,000원 아래로 오면 그때 또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이게 훨씬 더 수익 내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아직 좀 남았네요. 그러면 한 종목 더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네. 네, 자, 그럼 어떤 종목인가요? 포스코 홀딩스 네, 38만 원에 20% 가지고 있거든요. 38만 원에 20%요. 예. 아이고, 이거 언제 네, 지금 사셨어요? 지금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되셨어요? 네,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이게 좀 더 올라가면은 네. 좀 팔으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을 못 이거 잡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익이잖아요. 예. 전 지금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아, 그래요? 네, 지금이라도 조금 수익일 때 지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볼 때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손실로 지금 지금 내가 좀 더 사면 안 될까 해가지고. 더 사시면 안 될까요? 저는 예, 지금 예. 이미 지금 분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지금 예. 떠나고 있어요. 이 물량들이.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네. 조금이라도 지금 수익일 때 그냥 좀 편하게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손실 나면 그때 빨기가 어려울 텐데. 저는 그래요? 차라리 지금 미련을 좀 주지 말고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디까지 정도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37만 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가격 밑으로 빠지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은 조금이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더 매수하는 게 아니라 더 미련을 두지 마세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강연 일정 확인하셨죠?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저는 안산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